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9월 14일 정오를 넘었습니다. 연휴를 잘 보내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요사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존재감이 약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어려울 때는 항상 국민들은 지도자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컨대 어떤 배가 난파할 지경에 이른다든지 폭풍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승객은 누굴 바라보느냐 하면은 선장을 봅니다. 선장이 불안에 떨면은 승객들은 희망을 잃습니다. 그때부터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선장이 태연하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리고 어려울 때는 지도자는 용기와 희망의 표상입니다. 지금은 조국 게이트로 인해서 어렵지만은 또 희망이 보이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황교안 대표도 열심히는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 군데 가서 목이 터져라 규탄 대회를 하고 또 1인 시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느냐? 그래서 존재감이 약하다는 이야기를 듣느냐 하는 것은 이분의 말을 한번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인은 말로 하는 직업입니다. 정치인은 말로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을 여론으로 만들어 가지고 선거를 통해서 집권하는 게 정치인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은 말을 분석하면은 그 사람의 실력과 본성을 거의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11일 수원역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주최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 순회규탄 대회에서 황교안 대표가 상당히 긴 연설을 했는데 역시 재미가 없었습니다. 조국 게이트를 주로 규탄하는 내용이었지만은 그 내용은 언론 보도나 사설 수준을 넘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 아는 이야기를 너무 오래 했어요. 이 황 대표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성실하게 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이런 규탄 대회에서 청중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은 한국당이 뭘 하겠느냐입니다. 뭘 하겠느냐. 그러면은 한국당이 저렇게 하는데 나는 뭘 하겠느냐. 이렇게 자문자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청중은 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길게 듣고 있으면 짜증이 납니다. 10분 이상의 연설은 폐해야 되는데 이날 황 대표의 연설은 논평 제안으로 이거 나눌 수가 있는데 논평, 즉 규탄 내용은 뭐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걸 저렇게 반복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논평은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하는 제안은 어떤 내용인지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심판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정부를 심판해야 합니다. 이런 정부 우리가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심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끌어내리자, 끌어내리자.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목소리 제일 좋은 사람이 저였습니다. 지금 다 망가졌습니다. 제가 언젠가 광화문광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그러면서 농담으로 그거 좋다고 하는 목소리도 버리겠다고 했는데 벌써 목소리 다 버렸습니다. 정말 이게 나라입니까? 제멋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독재정부 우리가 규탄하고 막아내고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 정부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저희 한국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반드시 이 정부와 싸워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정말 모든 것을 걸고 문정부 반드시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도 지금 우리가 목표가 있고 방향이 있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힘을 보태 주십시오.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금 변화된 정당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정당이 아직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바뀌어서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정부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제가 막아내려고 정치판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합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걸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그 선두에 서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걸어달라고 했는데 그러려면은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저렇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국 임명을 강행한 다음에 어떻게 조국을 끌어내릴 것이냐,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확실한 대응 전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석 연휴가 중요한데 추석 연휴가 국민의 공분을 더 확대시킬 건지 아니면은 찬물을 끼얹게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공분의 불을 지르는 소재를 제공해야 할 한국당 대표가 힘없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조국을 사퇴시킬지를 명확히 이야기해야 희망을 갖고 한국당을 밀어주고 투쟁에 동참할 수 있는데 그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게. 결국은 거리와 광장으로 나와야 하는데 사실은 늦어도 오늘은 광화문에서 자유한국당 주최 시위가 있었어야 됩니다. 10월 3일에 지금 애국 세력이 광화문에서 큰 집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저는 자유한국당이 그날을 같이 집회하는 걸로 날짜를 정해가지고 지금쯤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 홍보 자료입니까? 그러니까 10월 3일을 잊지 말고 10월 3일 끝장내자. 물론 애국단체와 같이 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따로 해도 좋습니다. 따로 해도 어차피 만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중요한 것은 분노한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행동의 날짜를 잡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없습니다. 지금. 1인 시위, 순회 규탄 대회도 좋지만 참신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건 투쟁이 아니라 행사고 특히 야외 강연회 수준의 행사를 자유한국당이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회를 계속하다 보면 당원 단합대회 수준을 넘지 못하고 행사가 되고 그런데 참석한 사람들은 기분 좋고 스트레스 풀고 자기 만족으로 끝납니다.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청와대 포위 인간띠 시위라든지 광화문에서 수만 명이 철야 농성하는 그리하여 세계적 그림이 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하지 못합니까? 김일성주의자를 존경한다고 공언한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남쪽이라고 조롱하고 레닌주의자였던 그리고 전향이 불투명한 인물을 법무장관에 임명하였다면 이것은 국가전복 기도라고 봐야 되죠. 한국당은 당연히 탄핵을 당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 반역 혐의의 고발도 국가 반역 혐의의 고발이나 탄핵 저지선이 아니라 탄핵 가능성의 의석을 달라고 호소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국가 반역 혐의의 고발도 하고 대통령을 상대로 당에서 국가 반역 혐의로 고발할 거리가 모자랍니까? 제가 고발장 대신 써줄 용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저지선 3분의 1 하지 말고 어차피 지금 탄핵 의석이 안 되니까 내년에 총선에서 탄핵 의석수를 주면은 탄핵시키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야 퇴진 탄핵이라는 말도 꺼내지 않는 사람이 지금 황교안 대표입니다. 근데 자유한국당 집회 현장에 가보면은 독재 타도 구호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독재 타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광화문에서 집회한다고 독재 타도가 됩니까? 그리고 왜 독재입니까? 국민들한테 왜 독재인지 알려야 되고 그 독재의 성격이 뭐냐? 좌익 독재냐? 우익 독재냐? 체제를 바꾸겠다는 거냐?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설명은
고발장을 쓰고 탄핵 이유서를 발표를 하고 해야 알려지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국민저항권이라는 말도 나와야 합니다. 하야 탄핵 국민저항권은 강력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행동의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만큼 각오가 서야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바치겠다는 말만 하고 정치적 결단과 각오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지금 의문시되고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 지지율이 정체 상태입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지지율은 떨어져도 그게 황교안 한나라당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 게이트와 같은 기회가 내년 총선 이전에 다시 올까요? 지도자는 다중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지 다중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반일 선동을 때 그게 편성해버린 사람이에요. 이러면 지도자가 아니죠. 팔로워죠. 따라가는 사람. 황교안 대표는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공안검사 출신임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승만처럼 독실한 기독교 신도라고 합니다. 거기서 신념과 이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신념과 이론이 만나면 그게 이념이 됩니다. 이념은 뭐냐? 이론화된 신념의 약자입니다. 이념을 가진 지도자는 무섭습니다.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